2026년 2월 2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4개 경매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이때 매각이 19개 됐고 유찰이 45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가 26개였었고 아파트가 9개였습니다. 자, 한번 오래된 순서로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낙찰이 천호동 시펠리스 17번인가 유찰됐던 게 이번에 이제 최저가 4억 6,300짜리가 1,63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베네치아 낙찰됐고요. 그 다음에 문정동 문정 쉐르빌 낙찰됐고, 그 다음에 군자동 다가구 주택. 이 물건도 상당히 좋은 물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군자동 지역이 신속 통합하고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모아타운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이 주택은 다세대가 아니고 다 가구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한 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건물 면적이 127제곱미터입니다. 127평이죠. 그러면은 이게 144제곱미터, 다시 얘기해서 144제곱미터 이상이면은 1 플러스 1이 가능한데 여기도 1 플러스 1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감정가 대비 뭐 76%면 적당한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아요. 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1 플러스 1에 해당되는 물건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돼가지고 관리 처분 계획이 있을 때까지 임차인들 임대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물건도 낙찰 받으신 분은 꽤 괜찮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몇 명이 입찰이 있었나 볼까요? 여기는 총 6명. 6명 입찰해 가지고 낙찰가가 16억. 그 다음에 차순위가 14억 5,100.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도 1등이든 2등이든 뭐 2등분은 아쉽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쉽지는 않을 것 같고, 1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물건을 관리 처분 계획까지 잘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낙찰된 게 방이동 호수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임차권 등기 인수 조건이 변경되어 있는 허그 대항력 포기한 물건이네요. 그래가지고 90% 가까운 가격에 낙찰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중에 하나가 천호동 538-7. 이거는 대지가 42평에 건물이 161평.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초보자분들이 달려들면은 상당히 힘든 물건이에요. 저도 관심 물건으로 넣고 봤었는데 이거는 지금 2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근생 지역이에요. 근데 이 근생 부분을 지금 뭐로다가 하고 있냐면은 주택으로다가 바꿔놓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신축 건물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6층, 7층 두 개 층만 주택이고 나머지 두 개 층에서 2층서부터 5층까지 세 개 층이 이게 근생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이거 낙찰 받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오피스텔도 하나 낙찰됐네요. 이거는 왕십리 홍익 뉴 센트빌. 그 다음에 요 물건도 나쁘지 않은 물건인데 요거는 유찰이 됐습니다. 일단 허그에서 임차권 인수 조건을 변경시켰기 때문에 요 물건도 다음번에는 누군가 낙찰 받는다고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보증금을 떠안지 않는다는 이 장점은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진짜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 잘 권리 분석해서 입찰하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다음에 중곡동 파크홈 2차, 요거는 첫 입찰에 112%의 낙찰이 됐네요. 그 다음에 근생 부분도 낙찰이 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이거는 강동구 올림픽로 660, 요것도 거의 감정가에 낙찰이 됐네요.
그다음에 중국동 프라임 하우스 요것도 지금 4억 5천에서 3억 6천인데 5억 2천. 이게 무슨 매력적인 물건이었을까요? 아, 신축이네요. 3명이 달려들었고 3명 다 거의 대부분이 감정가 정도에 썼나 보네요. 이 지역이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압류가 이런 구청이 아니고 국세잖아요, 국세. 세무서 이거 있을 때는 이 국세는 생각보다 이 금액이 커요. 그렇고 이게 지금 2025년으로 25년이고 이게 압류가 22년도에 압류가 있었거든요. 압류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압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21년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21년에 2월 17일 날 들어왔고 확정일자는 2월 2일 날 들어왔는데 이 압류가 22년 7월 14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압류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 늦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이 법정기일 압류를 시행했을 당시에 이 세금이 발생한 그 시점은 22년 7월 4일보다 3년 많게는 4년까지도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세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안을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억 3,500인데 이 국세는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거를 열람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공매에서는 이게 국세에 대한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경매는 이게 오픈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기에서 보면은 입찰을 하신 분 있죠. 예, 낙찰 받으신 분 최병땡 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열람을 하실 수 있어요. 경매 기록을 열람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됐잖아요. 채권자, 그 다음에 소유자, 채무자, 그 다음에 낙찰인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여기에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열람하셔가지고서는 이게 법정 기일이 언젠지 금액이 얼마인지 열람해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금액이 뭐 3억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보증금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물건인 거고. 그 다음에 광진구 중곡동 에덴빌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거든요. 입찰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지역은 중곡동 29에 23번지 에덴빌 8차 1층 이거는 1층이라서 매력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물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재개발의 중심 지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알고 다음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감정가의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물건이에요. 물론 이 가격에 받으시면은 더, 더 할 나름 없이 좋겠죠. 그냥 어떤 아파트 매입해가지고 매매 차익을 내는 그냥 일반 매매 사업자보다도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물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죠. 그 다음에 송파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 감정가보다 높게 참 이 분위기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맨 처음에 18억 3천에서 유찰돼서 14억 6,40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이 물건이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으면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되겠다. 아파트를 편성해서 무조건 그 잠실 쪽으로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송파구의 북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첫 번째 기일에 그냥 18억 3천 원 써버리면 되는데 이 룰은 무조건 왜 어떤 사람들은 한번 유찰되면 20% 유찰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14억 6,400이니까 요 위 18억 3천과 14억 6,400에서 요 사이에서 쓰려고 하거든요.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에요. 얼마를 쓰냐면 이 감정가보다 훨씬 더 높게 써요.
아이 그럴 바에야 첫 번째 입찰 기일에 들어와 가지고 18억 그냥 3,800 뭐 이 정도로 쓰거나 18억 뭐 4,500 뭐 이 정도 써 가지고 혼자 단독 입찰해 가지고서는 낙찰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가에서 뭐 한 3천 이내로 쓰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이 정도 써 버렸네요. 19억 700. 몇 명이 했나나 볼까요? 12명? 그래요. 경매는 어쩔 수 없어요. 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도 잘 살펴야 되지만 근데 만약에 이 경매가 자기 그 업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런 원칙은 세우실 필요는 있어요. 만약에 한번 유찰이 됐다. 그러면은 18억 3천 넘지 않게 14억 6,400보다는 높게 이런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매력적인 물건 취하시켰네요. 그 다음에 이런 빌라 중곡동 247-21 한양 팰리스 이분은 그죠? 3억인데 첫 번째 3억 5,200 잘 받으신 겁니다. 왜? 여기는 신속통합계획 구역입니다. 음, 이거 보실까요? 이거는 실거래가를 비교하니까 거의 14억, 15억 정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일단 옆에 사진만 보시더라도 복도식이잖아요. 그죠? 응봉동 금호현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이제 재건축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볼까요? 44명. 좋네요.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중에서 군자동의 60-28번지 여기 아무도 입찰 안 하셨습니다.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도 다음번에는 아마 이 가격 아래에서 이 가격에서 이제 요거보다 약간 높게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게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걸 파악하시는 분들은 또 8억 6,600이라 쓰신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아무런 기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토지 부분인 거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제 차량 매각된 게 있었고 자 오늘 이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2월 2일 날 입찰받았던 동부지방법원에서 여기에 최고 물건은 어떤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일본에 있었던 이 물건이에요. 천호동 시펠리스 4차. 이거는 제가 이제 보시면은 감정 가격의 4%입니다. 1,629만 원이에요. 이런 거는 한 명. 그래가지고 1,630만 원. 만 원 더 썼죠? 음. 이분은 지금 얼마에 사신 거냐면은 4억 2천보다 조금 더 비싸게 사셨을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는 대항력이 있어요. 보시면은 대항력 4억 2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억 2천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4억 2천이라는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러냐면 어, 입찰 보증금이 20%였으니까 얼마예요? 뭐 한 300만 원 이 정도로다가 입찰 보증금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중간에 미납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4월 1일 날 입찰이 됐었는데 2억 9,600에 이 사람은 2,960만 원을 이제 보증금을 이제 날린 거죠. 왜 그러냐면 저분은 대항력 4억 2천에 대한 보증금 부분을 이제 간과하시고 들어갔었던 거고 그래가지고 길 변경해가지고 미납됐다가 이제 계속 이제 해가지고 17번 유찰된 물건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유찰되는 물건 찾기 어렵죠.
그래서 이분이 김세땡 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왜 재건축은 엉덩이 깔고 완전히 시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지역이 가장 큰 장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모아타운이고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오래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또 건물이 새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 처분 계획 있을 때까지 이주할 때까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적정한 가격을 받으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월세든 전세든.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비쌀 거예요. 지금 자양 사동 건대 앞에 있는 양꼬치 거리의 한강변 쪽으로는 지금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7평 정도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억에서 12억 그 사이 정도 해요. 물론 위치는 뭐 건대 앞쪽이 자양사동 쪽이 조금 더 우세 지역이고 요쪽이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은 재건축으로다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한번 이 지역이 천호 몇 구역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강동역과 그다음에 구분다리역 사이에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은 요 안에 들어있는 천호동 221번지 일대의 모아타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앞쪽으로다가 천호 3-1, 3-2, 3-3 신속 통합이 이루어지고 여기가 천호동 성당 지역이거든요. 이 성당 주변 지역은 지금 신속 통합. 그다음에 이 뒤쪽 현대 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엔 천호 1구역이라든가 천호 3구역, 천호 2구역 여기는 지금 이제 재개발이 전부 다 이루어져서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천호동 일대의 신속 통합하고 이쪽 지역은 또 모아타운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221번지는 어떤 현상인가 볼까요? 여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중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때 이종 건축 규모 사업 유형 추진 상황 볼까요? 추진 중에 있고 추진 단계 사업 규모 공사 규모 201세대 임대 17세대 분양 184세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쪽 전체를 지금 다 모아타운으로 하고 있는데 이 모아타운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 볼까요?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2년 10월 27일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제가 확인한 바로 정확하게 조합 설비 인가가 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A급 물건입니다. 저리가 저리가 그래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낙찰 받으신 분이 잘 받으신 거예요. 경매를 공부하셨든 안 하셨든 재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돼서 관리 처분기까지 났을 때는 그 조합원 지의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합 설립 인가에서는 경공매로다가 매입하셨을 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라든가 이런데 회신을 요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승계가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더, 어, 이거 등기 취득 이후에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소유권 확보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합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조합원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절차야 뭐 돈이 드는데 그거 안 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제가 봤을 땐 최고의 물건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 제가 가지고 있었 이 날짜에 2월 2일에 입찰한 물건 중에서 안 가져간 게 하나 있어요. 최고 좋은 물건은 저는 이 물건도 관심 있게 봤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봤던 물건은 2번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3번 페이지에 있나요? 얘들은 찾으려면 안 나와요.
3번 페이지에 있네요. 이거죠. 천호동 537-3 요 물건이에요. 단독주택이잖아요. 그죠?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1988 나올 수 있는 바로 보세요. 이런 데도 시멘트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으로 되어 있죠. 그죠? 사진 보시면은 어, 집이 마당 있는 집, 음? 뭐 마당이 꼭 이제 잔디밭이라든가 뭐 이런 평창동이 아니고 이렇게 어? 이런 데 있는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죠? 이런 거 이제 정리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 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다가 조그마한 조경수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집에 나무는 상당히 빨리 자라는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나무를 안 심는 게 좋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라일락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은 그렇게 관목림이기 때문에 많이 크지는 않지요. 그래서 집이 깨끗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뭐 수리해서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거로 사용하다가 이거는 뭐 하시면은 돼요? 어 재건축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물건이 재건축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호 3-3구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대지 면적이 55평이고 건물 면적이 46평입니다. 이 재건축을 했을 때 원 플러스 원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 건물을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 감정평가액이 33평형과 25평형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크면은 두 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재건축 지역은 건물들이 낡고 그래 가지고 웬만하면은 이 큰 그 상가주택 건물 아니면은 감정 가격이 24평과 33평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왜?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낮고 감정평가를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산술평균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재건축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아요. 경매에서 이런 감정평가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게 15억 감정평가를 받았잖아요. 어쩌면 이거 12억도 안 나올 수 있어요. 12억이 뭐예요? 9억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감정평가 이제 뭐 인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얘기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5억 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번 유찰됐었어요. 그래서 80% 였었는데 12억 이었었는데 이게 인제 유찰돼 가지고 인제 64% 까지 됐단 말이에요. 9억 8,100 이에요. 근데 얘는 1 플러스 1을 받아요. 왜? 1 플러스 1을 받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 가격이 이렇게 비쌌을 때 하고 또 하나는 건물 면적이 33평과 25평 요 두 개 평형보다 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도정법에 이게 1 플러스 1 신청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조합 정관으로다가 이거를 배제시킬 수도 있는데 뭐 법률보다 정관이 더 앞설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 우선이니까 거의 정관도 이런 거에 거의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33평과 25평하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합치게 되면은 얼마 정도 돼야 되면 144제곱미터여야 돼요. 144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이. 근데 얘는 보시면은 건물이 15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44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33평과 25평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 플러스 원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다음에 하나 팁을 더 드린다고 하면 여기도 천호 3-3 구역 시공사가 정해졌어요. 대우 프로지오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는 뭐 빌라가 비싸고 단독주택이 비싸니까 모아타운 될 만한 지역, 아직 지정이 안 된 지역에 그래 가지고 거기다 보따리 풀어 놓고서는 10년 깔고 앉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이렇게 진행된 거 경매로 저렴하게 만약에 이거를 9,800에 샀다고 해 보세요. 55평인데 그 평당 2천도 안 되는 거예요. 평당 2천도. 단독주택 부지 서울에서 2천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외곽 지역 도봉동이라든가 쌍문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만약에 남북으로 길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북도로 끼고 있거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2,700, 3,000 뭐 이 정도 넘어가니까. 근데 이거 지금 2,000도 안 되게 지금 잡을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물론
최저 가격에 낙찰됐을 때. 그렇지 않으면은 10억 이라는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2천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11억 이하에 산다고 하면은 정말 땡큐인 거고 12억에 사더라도 뭐 전혀 나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요게 유찰돼서 9억 8천100 까지 다음에 누군가는 가져가겠죠. 정말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